세계에서 가장 비싼 채소 중 하나는 완전히 어둠 속에서 재배되지만 매년 수십만 톤의 채소가 소비됩니다. 이 채소에 대해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채소 세계에서 발견되는 신비로운 보석, 엔다이브는 수십억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녹색 채소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 기묘한 여정의 시작은 햇빛이 가득한 들판에 치커리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이 씨앗들은 통통하고 흙투성이인 뿌리로 자랄 때까지 재배됩니다. 하지만 이 진흙투성이 치커리 뿌리가 공장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진정한 마법이 시작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섬세한 엔다이브 꽃봉오리가 조용히 피어나 그 특유의 은은한 단맛과 진주처럼 하얀 우아함을 자아냅니다. 음식과 요리에 열정적인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매료시켜 왔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유럽 요리에서 어둠의 보석으로 불리는 이 채소의 명성에 얽힌 이유를 알아보세요. 이 영상에서 그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유럽이나 북미 일부 지역 외의 많은 사람들에게 엔다이브의 풍미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엔다이브 재배를 그토록 어렵게 만드는 것은 극도로 복잡한 재배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잎채소와는 달리 엔다이브는 사실상 두 번 재배됩니다. 처음에는 치커리 뿌리를 넓은 들판에서 키웠지만 그 후에는 엄격하게 관리되는 환경에서 완전히 어두워진 환경에서 옅은 상아색 싹을 틔우도록 강요받았습니다. 바로 이 노동 집약적인 기술 때문에 엔다이브는 일반 샐러드 채소보다 5배에서 10배까지 비쌀 수 있습니다. 엔다이브의 매력 중 일부는 이름에서도 찾을 수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엔다이브를 치커리 새싹이라고 부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해결책은 1800년대 벨기에에서 일어난 행운의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얀 나머스라는 농부는 다가올 겨울을 대비하여 지하실에 치커리 뿌리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야 드러나는 숨겨진 아름다움, 바로 엔다이브라는 용어입니다. 이는 개발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서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매혹적인 채소에 대해 들어보셨거나 직접 드셔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아래 댓글란에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엔다이브의 발상지로 여겨지는 벨기에에서는 매년 약 21만 톤의 엔다이브가 수확됩니다. 이는 전 세계 총 생산량의 30%를 차지하며 수억 유로의 수익을 창출합니다. 프랑스와 네덜란드도 대규모 재배를 위해 많은 생산국입니다. 이 나라들은 수경 재배 시스템과 뛰어난 환경 제어 기술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왜 그늘에서 키우는 것이 그토록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엔다이브가 빛에 노출되지 않으면 엽록소를 생성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엔다이브는 크림색, 적당한 쓴맛, 그리고 아삭하고 즙이 많은 질감을 잃지 않습니다. 이 모든 특징은 엔다이브를 고급 제품으로 만드는 특징입니다. 만약 새싹이 빛에 노출된다면 일반적인 치커리 식물로 계속 자랄 것입니다. 모든 경이로움에는 기원이 있습니다. 이 어두운 보석들을 위한 여정은 그늘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햇살 아래 다른 작물과 마찬가지로 치커리가 심어지고 재배되는 햇볕이 잘 드는 들판에서 시작됩니다. 치커리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토양을 준비하는 것이 엔다이브를 만드는 첫 단계입니다. 치커리 뿌리는 최종적으로 생산되는 새싹의 품질을 결정하는 토대입니다. 완벽한 토양은 pH가 중성인 사질 양토입니다. 이러한 토양은 뿌리 형성을 촉진하고 이후 파종 단계에 필요한 에너지를 최대한 저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량 파종 장비를 사용하여 치커리 씨앗을 봄 초에 약 1.5cm에서 2cm 깊이로 땅에 직접 심습니다. 이 기계는 씨앗을 깨끗하고 서로 평행한 줄에 심을 뿐만 아니라 그 위에 토양을 부드럽게 압축하여 수분을 더 오래 유지하고 발화 가능성을 높입니다. 치커리밭은 작은 씨앗들이 처음 흙을 뚫고 나온 지 약 120, 150일 만에 싱싱하고 푸른 카펫으로 변했습니다. 부드러운 흙 속에 숨겨져 있던 뿌리가 마침내 수확할 준비가 된 순간입니다. 수확에 가장 적합한 시기는 보통 9월에서 11월 사이이지만 지역 기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잎 절단 장치는 치커리 줄기를 통과하면서 치커리 식물과 상호작용하는 기계의 첫 번째 구성 요소입니다. 회전식 칼날이나 수평 커터를 사용하여 치커리의 잎이 무성한 윗부분을 제거합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 윗부분이 드러나고 이후 작동 장치가 더욱 정밀하게 작동할 수 있는 공간이 생깁니다. 그 직후 뿌리를 파고드는 장치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리프팅 시스템의 통로를 만들기 위해 V자 모양의 두 개의 강철 칼날이 기계 아래에 위치하여 치커리 뿌리 양쪽의 흙 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져 들어갑니다. 이렇게 하면 리프팅 시스템의 통로가 만들어집니다. 각 수확 배치의 평균 뿌리 길이에 적합한 절삭 깊이를 확보하기 위해 25cm에서
35cm 사이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치커리 수확기는 첫인상은 당근을 뽑는 기계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드러운 그립 클램프, 수직 리프팅 시스템, 그리고 효율적인 토양 세척 장치가 장착되어 있어 훨씬 더 정교합니다. 길고 섬세한 뿌리의 온전함을 유지하고 발생하는 손상을 줄이며 강제 파종 기간 동안 다시 싹을 틔울 수 있도록 이러한 설계 변경 사항을 적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치커리 뿌리를 땅에서 뽑은 후 뿌리가 받는 충격을 줄이기 위해 패딩 처리된 클리트가 장착된 고무 컨베이어 벨트로 조심스럽게 옮겨집니다. 최신 수확기는 심는 밀도와 토양 조건에 따라 시간당 8톤에서 15톤의 치커리 뿌리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장비를 사용하면 일반적으로 손상률이 2% 미만으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이는 여정의 3분의 2에 불과합니다. 밭을 떠나자마자 치커리 뿌리를 실은 운송 트럭은 엔다이브 생산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독특한 단계인 포싱 단계로 이동합니다. 이 단계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진행됩니다. 거칠어 보이는 뿌리들이 바로 이곳에서 정교하고 고귀한 엔다이브 새싹으로 변모합니다. 이 새싹들은 밝은 곳이 아닌 그늘에서 태어나는 섬세한 보석과 같습니다. 치커리 뿌리를 실은 덤프 트럭이나 트레일러는 시설에 도착하는 즉시 분류 및 가공됩니다. 이는 생산 라인의 현재 투입량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9월 초에 수확한 치커리 뿌리는 아직 완전히 성숙하거나 크기가 커지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이러한 뿌리는 냉장 보관하여 장기간 보관합니다. 뿌리가 완전한 휴면 상태에 들어가도록 하려면 온도를 섭씨 0도에서 1도 사이로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조기에 싹을 틔우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후 엔다이브 포싱 단계에 필요한 내부 에너지 저장량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일시벌에서 일시일월 사이에 채취한 치커리 뿌리는 일반적으로 암실에서 포싱 단계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합니다. 이는 상아색의 아삭하고 섬세한 엔다이브 새싹으로 변하는 시작이며 세계에서 가장 고급 채소 중 하나입니다. 제조시설에서는 유압장치를 사용하여 트럭 적재함 전체를 들어올려 수톤의 치커리 뿌리를 넓은 적재 통로로 천천히 밀어넣습니다. 예비 세척 라인의 1차 흡입 호퍼는 세척 과정 중 이 슈트를 통해 직접 공급됩니다. 호퍼가 위치한 지점에서 1차 컨베이어 시스템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 컨베이어 시스템은 치커리 뿌리의 흐름을 회전 고무 브러쉬와 기계식 갈퀴가 장착된 롤러벨트로 안내합니다. 남아있는 잎줄기, 마른 흙덩어리, 측근, 그리고 거친 잔해물은 이러한 구성 요소들의 협력을 통해 제거됩니다. 다음 단계는 뿌리가 작은 틈이 있는 롤러나 회전하는 그물망으로 된 표면을 따라 이동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뿌리는 고운 흙, 작은 돌, 그리고 유기물 조각들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치커리 뿌리는 두 번째 생장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으며 이 단계는 단순히 뿌리를 세척하는 것만이 아니라 뿌리가 생장기를 맞이할 준비를 하는 중요한 준비 단계입니다. 초기 세척 단계에서 대부분의 흙과 이물질이 제거되면 치커리 뿌리는 심층 세척을 위해 설계된 컨베이어로 옮겨집니다. 이 단계에서 치커리는 회전식 드럼 세척기에 담그거나 벨트를 따라 설치된 고압물 분사기를 통과합니다. 이렇게 하면 치커리가 완전히 헹궈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농업 가공 측면에서 일부 제조업체가 이 세척 단계를 완전히 생략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뿌리가 이미 충분히 세척되어 있고 단기간만 보관할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세척 후 치커리 뿌리는 선별 및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운반됩니다. 이 위치에서 작업자들은 부러지거나 곰팡이가 피거나 썩었거나 크기가 맞지 않는 뿌리를 손으로 제거합니다. 곧고 길고 부러지지 않았으며 크기가 적절한 뿌리만 다음 단계인 새싹 강제 파종 AD 포싱을 위해 남겨둡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각 치커리 뿌리에 적합한 사각형 셀로 구분된 트레이가 장착된 재배렉에 먼저 냉수를 채웁니다. 이 단계는 안정적이고 습도가 높으며 온도가 조절되어 새싹을 틔우기에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합니다. 작업자들은 치커리 뿌리 하나하나를 빠르고 정확하게 셀에 조심스럽게 삽입하여 뿌리의 기부가 수면에 제대로 닿도록 합니다. 트레이를 배치하고 물을 채운 후 작업자들은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뿌리는 과미를 방지하기 위해 균일한 간격으로 배치되어 균질한 싹이 돋아나고 고품질의 엔다이브 새싹을 생산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제공합니다. 치커리 뿌리의 기묘한 여정은 마침내 가장 기대했던 장, 바로 암실 발효 단계에 도달합니다. 바로 이 단계에서 진정한 마법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노력 끝에 이 결론이 도출됩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완벽한 어둠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식물의 자연적인 생물학적 특성은 빛이 없을 때에만 의도적으로 방향을 바꾸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식물은 완전히 다른 경로로 자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환경은 엄격한 규제를 받습니다. 온도는 12도에서 16도로 유지됩니다. 공기 중 습도는 90, 95%로 유지하고 산소 농도를 조절하여 호흡 과정을 늦추고 자연 산화를 최소화합니다. 그 결과 새싹은 서서히 그러나 꾸준히 자라며 썩을 가능성은 줄어들고 모양은 균일하고 아름답습니다. 흠잡을 데 없는 어둠과 정밀함이 만들어낸 하나하나가 완벽한 작품입니다. 각 트레이 아래에는 제순환 수경 재배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어 물과 영양분을 기초부터 위로 공급합니다. 이렇게 하면 뿌리가 새싹에 물이 고이지 않고 항상 촉촉한 상태를 유지하여 곰팡이 감염 위험을 줄이는 동시에 새싹이 똑바로 굵고 규칙적으로 자라도록 합니다. 암실에는 여러 층의 선반이 배치되어 있으며 각 층은 수백 개의 트레이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수직 배치를 통해 대량 생산을 위해 설계된 폐쇄 루프 시스템 내에서 수천 개의 치커리 뿌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20일에서 25일 정도 소요되는 강제 재배 과정에서 새싹의 성장은 중앙 제어 시스템에 연결된 센서 네트워크를 통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됩니다. 이를 통해 환경 변수가 정밀하게 조절되어 새싹이 처음부터 일관되고 이상적인 속도로 자랄 수 있습니다. 전통적인 의미의 농부가 되고 싶다면 기존의 토양 강제 재배 방식을 활용하여 직접 재배해보세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암실 안의 흙 화단에 치커리 뿌리를 직접 심을 수 있어 복잡한 수경 재배 시스템에 투자할 필요가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지 않도록 화단 전체를 검은색 비닐 시트로 덮어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화단 내 수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새싹이 자라기에 최적의 환경이 조성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재배된 치커리는 일반적으로 수경 재배 치커리에 비해 풍미가 더 풍부하고 질감이 촘촘하며 잎이 더 두꺼운 엔다이브를 생산합니다.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하고 수확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이 오래된 방식은 유럽 전역의 상당수 농장, 특히 엔다이브의 시초인 벨기에에서 여전히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장 만족스러운 순간은 수확 시기로 인내심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모든 노력이 마무리되는 순간입니다. 엔다이브 싹이 12cm에서 15cm 길이에 이르고 끝이 뾰족하고 잎이 촘촘히 쌓여 있으며 빛이 들어올 틈이 없으면 완벽하게 성숙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를 어둠의 진주라고 부르는 바삭한 질감, 은은한 단맛, 그리고 치커리 특유의 쓴맛이 거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제조 마지막 단계에서 필수적인 도구로 여겨지는 회전식 디스크 커터는 현대식 시설에서 수확 과정을 보조하는 데 활용됩니다. 수동 절단에 비해 원활하고 정확한 작동으로 생산량을 3, 5배 증가시키는 동시에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한 손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장치에는 여러 칸으로 분리된 큰 회전 디스크가 장착되어 있으며 각 칸은 치커리 뿌리를 수평 방향으로 안전하게 고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기계 구성에 따라 각 회전에서 4, 6개의 뿌리를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체 작업은 중단 없이 연속적으로 진행됩니다. 엔다이브 싹을 분리한 후 수집 슈트에 조심스럽게 넣고 선별 컨베이어로 옮깁니다. 그런 다음 작업자들이 싹을 검사하여 잎이 떨어지거나 기형 또는 결함이 있는 싹을 제거합니다. 이를 통해 깨끗한 표본만 포장 단계로 보내집니다. 수확 후에는 오래된 엔다이브 잎과 과도한 엔다이브 잎을 따로 수확합니다. 높은 섬유질과 영양소 함량 덕분에 치커리는 유기비료를 생산하기 위해 퇴비로 만들어지거나 소, 염소, 토끼와 같은 가축의 사료로 재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싹이 트는 과정에서 기능을 마친 치커리 뿌리는 제거되어 생물학적 처리 공정으로 옮겨지거나 바이오 연료로 전환됩니다. 따라서 식물에서 생성되는 바이오매스의 최대 95%에서 100%까지 수거하여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대 농업에 사용되는 폐쇄 루프 사이클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사이클에서는 식물의 모든 구성 요소가 사용되어 고급 엔다이브 생산뿐만 아니라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한 개발에도 기여합니다. 현재 농장의 재배 트레이는 각 엔다이브 사이클 후 자동 로봇으로 세척됩니다. 이를 통해 현대 농장은 시간을 절약하고 최고 수준의 위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고압물 분사와 회전 브러쉬를 사용하여 구석구석에 남아있는 흙, 뿌리잔해 그리고 잔류 미생물을 제거하는 이 시스템은 모든 구석구석을 완벽하게 세척합니다. 선별 과정을 거친 최고 품질의 엔다이브 꽃봉오리는 바로 추운 환경에 위치한 포장 라인으로 옮겨집니다. 시장에 따라 통기성 메쉬팩,
수축 포장이 된 플라스틱 트레이 또는 진공 포장재에 포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포장 방식은 꽃봉오리의 구조와 신선도를 유지하면서 유통기한을 최대 2, 3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완료되면 포장된 제품에는 추적 코드와 라벨을 부착하고 냉장 보관하여 배송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현대 유럽 농업의 세련됨, 정밀함, 그리고 지속 가능성을 상징하는 엔다이브 꽃이 탄생합니다. 탁 트인 하늘 아래 재배된 소박한 뿌리에서 태어나 빛과 그늘을 오가는 이중의 삶을 겪습니다.